138조로 보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것도 뭐냐? 역시 이제 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그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이 다른 행위를 했었을 것. 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137조에서 그랬죠. 뭐뭐라면 뭐뭐 했었을 것. 이거 가상적 의사라 그랬죠. 또 나와요, 여기서. 그럴 때는 그 다른 행위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은 나중에 지상권 같아 보겠지만, 지상권 파트 가서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요. 타인 토지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타인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한 이런 물권을 취득하려면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근데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빠졌어요? 이게 만약에 무효다. 왜? 등기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어.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야. 왜 무효인가 봤더니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어.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갑소유 땅을 사용수익을 못해요. 그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런데 지상권 설정 계약이 지상권 등기하지 않기로 특약을 함으로써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 무슨 뜻일까요? 을이 땅을 사용 수익하고 차임을 주고 있더라 말이지. 근데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료인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우리 민법에.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할 때 지상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상권 계약을 했을 때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으니까 이 지상권 계약은 무효다. 그럼 땅을 사용을 못하는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있더라. 즉 마치 유효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무효인 지상권 계약 속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보이더라 말이죠.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이런 거를. 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계약이 무효인 걸 몰라. 이래도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판단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네들이 지들이 한 지상권 계약이 등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면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지상권 등기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이 특약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더 편한 게 있으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되면 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 무효인 지상권 설정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자, 이 무효행의 전환은 정확하게 조문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조심하실 게 요 다른이라는 뜻.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이렇게 되죠. 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죠. 다른 법률행위 수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같이 다른 거와 묶어서 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39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행위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 붙여요. 이거를 요 새로운 행위로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효과로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 인정될 때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행위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딱 매치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반사의 질성 이런 것들은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조문을 먼저 봅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대원칙이에요. 이 추인은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아까 무권대리 추인하고 똑같죠.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무효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도박자금 대여계약을 했어. 근데 이 도박자금 대여계약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자, 1월 11일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인데 1월 30일쯤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걸 추인을 하면 이 도박자금 대여계약이 유효가 되느냐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무효 중에서 108조 허위 표시 같은 거, 가장매매 같은 거 이런 건 추인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그게 무효란 걸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봐주겠다.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가짜로 매매하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고 을등기 무효예요. 두 번째, 이 각과 을은요,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걸 알아요. 그 상태에서 7월 10일쯤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1월 10일 날 했던 가장매매 있잖아. 그건 무효잖아. 근데 갑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실제 이 땅을 좀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다. 네가 살래? 물어봤어요, 을한테. 이왕 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너 나한테 돈만 주면 되잖아. 내가 좀 싸게 줄 테니까 살래? 그랬더니 을이 나도 그렇잖아. 땅이 필요한데 알았다. 사겠다. 각과리 7월 10일 날 진짜 매매를 해버려요. 이렇게 진짜 매매. 이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단 말이지. 여기서 각과는 7월 10일 날 만나서 진짜 매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둘이 만나가지고 이 가장 매매를 인정을 해라. 그러면 이 매매한 걸로 봐줄게. 새로 계약한 걸로 봐줄게.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 즉 강행규정 위반 같은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가장 매매와 같은 이런 행위를 추인했을 때 첫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 가장 매매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본단 말이죠.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무효인 행위를 되살리는 조문을 두 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과리 도박자금 대여계약 같은 반사회 질서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반사회 질서가 유효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추인한 거냐 이런 거죠. 가장매매와 같은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된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것도 X죠. 왜? 그때 새로운 행위란 걸 보는 그때.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0조가 나왔네. 140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취소권자라고 돼 있죠. 자,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 14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일단은 유효해요. 그런데 갑이나 을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제한능력자의 행위,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또 우리 109조 본 게 있죠? 중요본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110조 본 게 있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이거. 이렇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나 취소를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놓은 거야. 그게 140조예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로 계약한 사람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대리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 이렇게 되죠. 그 승계인, 예를 들어서 착오로 계약을 했거나 사기 강박으로 계약한 사람의 상속인, 그런 애들이 취소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많이 취소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나와 있죠. 법정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하나. 109조 중요본의 착오로 인한 행위.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 세 가지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가 다른 사람 안 되고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다. 취소는 3월 10일 날 했다. 3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때 그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은 거죠. 제, 착, 사, 강, 대, 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착, 사강, 대승.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있죠. 만 19세 미만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피한정 후견은요, 가끔, 평상시는 멀쩡한데, 가끔 마탱이가 가. 얘는 어떤 애라고요? 아이고야. 또 이러네. 보기. 읽기 모두. 얘는 가끔 마탱이가 가. 마탱이. 얘는 늘 마탱이가 가 있어. 그리고 둘 다 법원이 너는 한정 후견을 개시하겠다. 너는 성년 후견을 개시했다고 심판을 해야 돼. 심판이 있어. 재판입니다. 재판.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의 개시라든가 성년 후견의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없으니까 얘네들 어떠는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마탱이 가는 사람, 늘 마탱이 가 있는 사람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런 애들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버리면 취소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근데 그 취소를 부모나 후견인 같은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취소도 법률행위니까 이 취소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자체는. 그래서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착오로 인한 건 중요분의 착오를 말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110조 속았거나 협박당한 거죠. 그 다음 그 대리인 중에서 원칙이 법정 대리인만입니다.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는요,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요, 취소권은 본인한테만 있고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요, 따로 본인이 임의 대리인한테 야, 네가 취소할 수 있으면 해. 취소권을 수권을 해야 돼요. 수권. 너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도 있고 포괄 승계인도 있을 수 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취소권이 있다. 갑이 죽었다. 포괄 승계인.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생각으로 다시 병하고 또 계약을 했다. 병이 뭐예요?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이죠. 얘도 할 수 있다. 이런데. 그래서 취소권자의 포괄 승계인,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권자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1조 취소했다. 언제부터 무효?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효.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1억 매매했어요. 땅을. 그리고 을이 1천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갑이 뭐 제한 능력이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따위를 이유로 3월 10일 날 계약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때 3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면 1월 10일 날 계약금 받은 것은 유효한 상태에서 받은 거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1월 10일은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반대로 10일부터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갑은 1,000만 원은 받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됐던 걸 받은 거니까 돌려줘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한 때부터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럼 돌려주고 돌려받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은 그 반환 범위가 선악에 따라 달라요. 내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 택시비가 4,000원 나왔고 5,000원짜리를 줬어. 그럼 1,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택시기사분이 깜빡하고 46,000원을 거슬러 줬어. 그럼 나는 45,0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런 게 부당이득이야. 나중에 택시기사분이 더 줬다고 돌려달라고 찾아왔어. 그럼 나는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는데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가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예요.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받은 45,000원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민법은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45,000원을 더 받는다는 거,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거, 부당이라는 걸 모르고 받은 사람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거 더 받은 45,000원 중에서 한 3만 원은 뭐 밥값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요. 45,000원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알고 받은 사람은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택시기사분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예요. 우리 민법상.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특칙이 2개가 시험 범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취소 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거죠. 141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 따라서 주고받으겠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딱 나눠서 문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데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이 선이라면, 이렇게 나눠놨죠? 선이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악의라면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특칙. 다른 거 말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부모님이 사준 노트북을 100만 원에 어렵게 팔았는데 나중에 부모가 계약을 취소했다면 당연히 그런 노트북을 돌려주고 갑은 받은 1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갑이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쓰고 30만 원을 요것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썼는가를 우리 판례는 구별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로 썼다. 이거는 돌려줘야 돼요. 학원비로 썼다. 학원비로 30만 원 썼다. 이건 돌려줘야 돼요. 쓴 70만 원 중에서 학원비로 30만 원 썼다. 이건 현존 이익이에요. 생활비로 쓴 거. 그런데 PC방이나 뭐 노래방처럼 유흥비로 쓴 거,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야. 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진짜 현존 이익 30만 원하고 생활비로 쓴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이 현존 이익이 되고요. 이것만 돌려주면 되고 유흥비로 쓴 40만 원은 현존 이익이 아니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권자는 누가 있는가? 취소권자. 제착, 사강, 대승 써놨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특히 그와 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 그 특칙,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2조 취소의 상대방, 이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41조까지 살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